인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십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한국표준협회의 김혁상 연구원입니다. 이번 2021년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십에 합격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청년 인턴십의 개괄적인 내용과 또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와 교육계획, 그리고 운영계획, 매칭 계획, 평가 계획,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 개요입니다. 2020년 2차와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선발 규모가 350명이었던 인턴십은 이번 2021년 1차에 5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예비자 운영은 모집 인원 10%를 뽑았던 기존과 달리 30%를 뽑으면서 인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 그리고 넓은 지역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를 짜봤습니다. 세 번째로 모집 선발인데요. 처음에는 12개 권역별 모집을 하였는데 해당 사항에 있어서 격오지나 좀 거리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인턴이 배정을 받지 못하는 등 실제로 도시재생 현장에 필요한 곳에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약 100여 개의 광역 그리고 기초지자체별 모집 후 선발하는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기본 역량 교육은 기존 현장 배치 전 2주 교육과 또 배치 후 1주 교육 총 3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현장 배치 전 집중 교육으로 2주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무 역량 강화의 경우 기존 디자인과 미디어 교육을 공통으로 수강하셨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관심 분야와 역량에 따른 교육을 선택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양성 교육은 도시재생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특강이 추가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 전문가를 모셔 특강을 듣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 지원금입니다. 기존 세전 160만 원이었던 청년 인턴십은 이번 청년 인턴십에서 세전 19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체계입니다. 먼저 전담기관인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와 그리고 운영기관인 한국표준협회 그리고 수련기관인 각 도시재생 지원기구 또는 지원센터들이 청년 인턴들과 함께 사자 협약을 맺는 체계입니다. 청년 인턴들은 현장 투입 전 기본 역량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 투입된 이후에 청년 인턴십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련기관에서는 지도 인력을 배정하여 각 센터의 담당자가 배치가 되고 또 우리 한국표준협회에서는 교육을 위해 전문가 멘토가 배정되어 전문가 양성교육 그리고 현장 수련 간 여러 고충 상황들을 지도하고 또 파악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육계획입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역량 교육과 전문가 양성 교육인데요. 기본 역량 교육은 2021년 6월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내용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실제적인 실무 역량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도시재생 총론과 도시재생 실무로는 표준 교육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의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실무 역량 강화는 OA 활용 능력과 같은 여러 사무 툴들을 작동하는 법,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기본 소양 강화는 법정 교육으로 그리고 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은 12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실시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권역의 회의실 아이디는 저희가 기존에 공지드린 회의실 아이디를 통해 10시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양성 교육은 현장 투입 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센터가 선정한 지역 현안 내용을 가지고 프로젝트형 과제를 수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는 실무 교육 멘토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계획 수립 또는 추진, 공동체 역량 강화, 그리고 홍보 및 아카이빙 이 3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센터에서 선정한 지역 현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 전문가 멘토링과 현장 실무 적용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온라인 실무 교육은 이러닝 저희 LMS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워크시트를 작성하시는데
이후 과제 수행하신 것에 대해 실시간 줌으로 과제 지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온라인 개별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과제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담당 멘토를 지정하여서 사업 유형별로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와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 역량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 역량교육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기존에 공지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양성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줄여서 A과정, B과정, C과정으로 각각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일정표를 보겠습니다. 전문가 양성교육은 1회차 때 OT와 또 1회차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2회차부터는 이러닝 강의와 실시간 과제 지도를 교차해서 학습하시게 됩니다. 한 분의 멘토당 2반이 속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반이 오전에 이러닝 강의를 듣고 2반은 오전에 실시간 과제 지도를 받습니다. 1회차 때 나갔던 과제 수행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과제 지도인데요. 그러면 오후에 1반은 실시간 과제 지도를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2반은 오후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회차는 결과보고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A과정은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자세히 과정별로 설명해 드릴 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A과정 같은 경우 공간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마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협동조합과 같은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설립과 또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홍보 및 아카이빙 C과정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소식지 또는 사업에 대한 아카이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널리즘 기반의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영 계획입니다. 일경험 수련생은 다들 공고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 또는 사업에서 이를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턴 여러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십 양자협약서 양식입니다. 저희가 10일과 11일에 진행했던 면담 때 작성을 하였죠. 기본 역량교육 기간 동안에 지급될 수련 지원금을 위해서 저희가 표준협회와 인턴 여러분 간의 양자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수련기간 배치 이후 수련기관에서 사자협약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결관리 기준입니다. 출결 기준은 출석과 결석으로 보는데요. 출석은 수련 일과를 참석한 정상적인 수련했던 수련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턴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를 저희는 출석으로 보는데요. 결석은 4시간 이상 무단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 결석이라고 보고, 그리고 전체 수련 일과를 불참했을 때도 결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련 지원금이 한 달 수련 일수를 n분의 1 하여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휴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총 5개월 2주를 현장 수련을 하게 되는데 이 5개월에 대한 월차 5개죠. 5개가 선부여됩니다.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먼저 쓰실 수도 있어요. 다만 3개월을 수련하고 포기를 하였을 때 5개를 다 썼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해서 사용하신 2개의 휴가에 대한 수련 일수 수련 지원금이 차감돼서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결석자의 출석 인정 가이드라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석 인정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훈련과 시험, 부고, 출산, 입원,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 훈련 시험은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에 해당되고요. 시험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국가 고시 시험을 말합니다. 부고는 배우자, 부모, 조외부모, 그리고 자녀까지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산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고요. 입원 치료는 본인이 입원했을 경우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만약에 해당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증빙 서류를 빼먹지 말고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수련 일수 산정 기준입니다. 매월 수련 일수는 다음과 같고 수련 일수는 대체 공휴일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수련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변동됐을 시에는 별도 공지를 드리니까요.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결 일수 산정 기준입니다. 전문가 교육은 격주 1회 진행되는데 전문가 양성 교육 참여는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희가 재택 수련으로 특히 또 보고 있고요. 출장은 수련기관에서 업무의 사유로 출장 또는 외근을 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또 휴가는 5일에 대하여 소진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휴가를 선부여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 또는 휴일 또는 야간 수련을 했을 경우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입니다. 연장 수련은 평일 8시간을 수련하고 그 이상 수련했을 때 수련한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야간 수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야간 수련을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휴일 수련은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셨을 때, 수련하셨을 때 휴일 수련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결석은 4시간 이상 또는 무단 지각했을 경우, 무단 조퇴했을 경우, 그리고 출석 인정 사유 외에 어떠한 결석이 일어났을 경우 결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충 상담 절차인데요. 여러분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센터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운영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권역별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가 고충 상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인턴십 필수 서류는 저희가 작성을 했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약서 등등 여러분의 행정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수련 서류입니다. 이 수련 서류는 여러분들께서 현장 수련에 들어가셨을 때 센터에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 서류인데요. 총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인턴분들이 작성하시는 것은 아니고 수련 일지 한 가지만 인턴분들께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련 일지는 인턴들이 수련하셨던 내용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떤 간략한 계획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월 1회 이메일로 제출을 하시는데요. 인턴분들은 인턴십 담당자, 수련기관 담당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수련기관의 담당자분들께서 나머지 3종과 함께 저희 인턴십 담당자들에게 발송하시게 됩니다. 수련기록부와 수련상황기록부 그리고 수련평가표는 인턴십 담당자분들이 수련기관 담당자분들이 작성해 주시는 거니까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련하시는데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수련평가표는 인턴 여러분들의 어떤 수련 태도나 상황들을 수련기관 담당자들이 평가를 하시게 된다는 내용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약 해지 기준입니다. 협약 해지는 첫 번째 인턴이 수련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두 번째 선발 공고상 선발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숨겼다가 발각되거나 또 허위의 서류로 증명했을 경우 부당한 사유로 선발이 되었다는 게 확인됐을 경우 협약이 해지가 됩니다. 또는 수련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또 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별도 심의를 거쳐서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하였을 때인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범죄로 인한 수사 개시가 일어났거나 음주운전 또는 불량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여섯 번째 1개월 이상 병가 사용으로 당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여덟 번째는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또는 한 달 내에 5일 이상 무단결근했을 경우, 그 밖에 지속적으로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저희가 협약 해지할 수 있으니 이 점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매칭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10일과 11일에 저희 인터뷰를 거쳐서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열심히 또 매칭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1단계로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희망 수련 지역, 지망을 토대로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TO보다 희망자가 많이 발생한 센터의 경우에는 적합도와 또 인턴분들의 선발 평가 점수를 복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프로세스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매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우리 면담 조사했던 것이었고요. 2단계는 현재 진행 중인 매칭 프로세스와 또 결과를 1차적으로 공지합니다. 16일 수요일에 공지될 예정이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단계 17일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1차 매칭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요. 2차 매칭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21일까지 저희가 센터 담당자분들께 연락드려서 혹시 추가 수요가 있으신지 또 늘려주실 수 있으신지를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조정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이후에 28일부터 배치되신 센터로 현장 수련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5번째, 평가 계획입니다. 우리 인턴십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 역량 교육과 현장 수련 그리고 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이 3가지 분야의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면담 때 들으셨겠지만 출석률이 80% 이상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별 결과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중에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달이거나 혹은 과정별 기본 역량교육과 현장 수련, 전문가 양성교육 이 3가지의 출석률이 하나라도 80% 미만인 경우 혹은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료가 불가능하니까 이 점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기본 역량 교육에 대한 질문 오늘부터 진행이 되니까 특히 더 궁금해 하실 텐데요. 6월 15일 화요일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본 역량 교육은 하루에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본 역량 교육 체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앞서 장표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게 3개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게 한 교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교시씩 저희가 2시간으로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2시간씩 듣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서 조금 짧게 뭐 1시간이라든지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강의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보면 3교시씩 10일 교육을 받죠. 2주 동안 받기 때문에 총 30교시 그래서 6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80%면 24교시는 꼭 들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내가 23교시를 들었다 라고 했을 때는 수료가 불가능하십니다. 80%를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이상 무단 이석 또는 비디오 비활성화 시 해당 교시 미수강 처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방금 설명을 적용을 해보면 결국에 30분 이상 무단 이석으로 1교시 하나, 그러니까 2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석, 미수강으로 처리가 되시는 겁니다. 미수강으로 처리가 되셨을 경우에는 수련지원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지원금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셨을 경우 수련지원금 해당하는 시간대의 수련지원금은 차감하여 지급될 예정이니까요. 꼭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FAQ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인턴 A씨는 근무 시간 중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를 다 하고 개인 공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무국장님께서 개인 공부하려고 업무를 대충 한다고 오해를 하시거나 혹은 같이 일하는 장소인데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업무 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해 주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인턴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셔서 업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업무가 끝났다고 개인 용무를 해서는 된다고 용인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인턴 B씨가 5분, 10분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다수 지각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결석이라고 되었을 때는 수련지원금이 차감되기 때문에 일단 휴가 차감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평가 점수는 대신에 낮은 점수를 받아서 다소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각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센터 홍보물을 만들 때 저작권법에 위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닌데 센터에서 좀 비용 처리 좀 해주세요라는 의견을 냈으나 당연히 센터에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진행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작권 소유자의 선처로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점 꼭 조심하셔서 특히 저희가 법정 교육 때 저작권법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요. 유의해서 홍보물을 만드실 때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턴십을 마칠 때 컴퓨터를 포맷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내가 만든 자료라고 삭제해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시고 담당하셨던 거잖아요. 주민들의 자산을 삭제하고 또 센터의 어떤 업무의 필수적인 자료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라는 좀 강경한 반응을 보이셨었으나 다행히 선처를 해주셨고 다만 복구 비용이 발생하여서 조금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만든 자료라고 해도 이제 센터의 업무 그리고 보고해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료를 본인의 어떤 임의적인 판단 때문에 삭제하셔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또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정규직 채용 전형 시 가산점이 제공되냐? 라고 했을 때 별도의 가산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험에 대해서 면접 때 설명을 하실 때는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기본 역량교육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료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 기본 역량교육을 이수하셔야 현장 수련에 돌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출장비는 별도로 지원되는지? 네, 지원됩니다. 다만 LH나 국토부 혹은 전문가 양성교육과 관련한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개인별 한도 실비 내에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비 합격자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예비 합격자에서 합격자로 전환된 분들도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예비 합격자분들한테 말해줘야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본 역량교육은 예비 합격자분들께서 들으시진 않습니다. 다만 현장 수련생 결혼이 발생을 했을 때 예비 서열 순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역량교육 동안 수련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지? 네,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자협약서를 작성했었죠. 수련기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저희 인터뷰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원기구 혹은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조사도 많이 해보셨고 또 확인하시고 찾아가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조사를 통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센터와 사자 협약을 진행하실 때 수련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탄력적으로 수련의 출석과 퇴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센터에 배정된 인턴이 주로 현장센터에서 일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것도 주 근무지는 배정된 곳이 되어야 하는데 다만 어떤 센터의 상황상 해당 과업이 현장센터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조금 방문하거나 혹은 사전 협약에 의해서 수련이 가능합니다. 우리 산재보험 되나요? 산재보험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턴분들께서 수련하시다가 이렇게 상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인턴 휴가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앞서 설명을 드렸죠. 5일의 유급 휴가가 선부여되고 또 중도 포기했을 경우에는 휴가를 초과 사용하셨던 거에 대해서 수련지원금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교육 목적상 기본 역량교육 기간에는 별도의 휴가가 없고 전문가 양성 교육 때도 휴가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출결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전에 지역의 우리 운영기관 연구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FAQ는 저희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 역량 교육을 들으시게 될 텐데 교육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 내용이 여러분들이 현장 수련하실 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 여러분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고 또 좋은 인턴십 기간 동안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